안녕하세요. 돈어리 박하윤입니다. 자, 올해도 우리 주식시장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을 돌이켜보면 미증시는 잘 가고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힘이 없었는데 올해는 미증시는 힘이 없고 우리 시장은 그나마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라 변동성이 커진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도 올해 주도주로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주목되는 섹터가 있는데 바로 방위산업이죠. 그래서 오늘은 올해 주도주로 기대되는 방위산업에 대해서 한화자산운용의 박지환 과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산주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막 주도 섹터로 부각되고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로 뉴스나 언론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먼저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또 국제 정세는 어떻게 돌아가고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부터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먼저 이제 K방산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좀 확연하게 위상이 좀 달라졌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을 좀 보자면은 사실 내수 위주의 산업으로서 우리나라 방사청 대상으로만 이제 사업을 했었다면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이제 내수를 바탕으로 해서 해외 수출 산업으로 탈바꿈했다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구조적 성장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과거하고 현재의 수출 크기 규모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요? 네, 이제 과거에 2021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이제 한 30억 달러, 우리나라로 이제 3에서 한 4조 정도만 해외 수출을 해왔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뭐 많게는 22조, 적게는 한 13조 정도 수출을 하면서 네. 한 평균 18조 원 규모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실상부한 대표 수출 산업으로 또 자리를 잡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이연된 물량이 좀 있는데 네. 그 물량들까지 더해서 한 200억 달러, 하나로 한 30조 규모의 수출이 전망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이제 무기 아이템들을 좀 간단히 보자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로템의 K2 전차, LRGX1의 천궁2,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국항공우주의 FA50 경 공격기가 있는데요. 그 외에도 뭐 천무나 레드맥 같이 이제 해외 수출에 성공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와, 아니 3조에서 평균 한 18조면 한 6배 정도는 상승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올해 또 30조 원까지 말씀을 하시는 네. 거죠. 성장성이 어마어마하다는 건데 이런 성장성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네, 뭐 대표적인 K방산의 경쟁력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가성비 그리고 이제 생산 능력과 빠른 납품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과거에는 좀 돌이켜 보면은 이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이제 평화의 시대가 좀 찾아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뭐 글로벌리 대부분 국가들이 방위비를 줄이고 이제 생산 시설이나 공급망을 좀 축소를 해왔는데 이제 그러지 못한 나라가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네. 이제 바로 우리나라일 텐데요. 아. 이제 머리 위에 바로 이제 북한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휴전국으로서 방위비를 오히려 더 늘려왔고요. 무기 생산 시설이나 뭐 공급망들을 좀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이게 2022년이 돼서야 좀 이제 빛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K방산은 이제 다른 국가들과 좀 다르게 생산 시설을 유지하고 공급망을 또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이제 제조 단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꾸준하게 방위비를 좀 늘리면서 무기에 대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기술력 역시 우수하게 좀 보유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이제 꾸준하게 대량 생산을 해왔기 때문에 공급망을 이제 유지해 오면서 빠르게 무기를 생산하고 또 빠르게 납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갖게 되어서 빠른 공급 능력을 두 번째 장점으로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하면 사실 빨리빨리잖아요. 네, 이게 먹히는 것 같아요. 또 가성비도 좋다고 하니까 많은 나라에서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뉴스 보니까 폴란드 대통령이 K방산 굉장히 무기 생산력이 빠르다, 빠르게 납품을 한다라는 것도 봤는데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방위비를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유럽에서 방위산업 재정을 늘린다. 이거는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호재가 되겠죠? 네,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비율을 좀 간단하게 해보자면 무기를 파는 사람은 좀 한정돼 있지만 무기를 사는 사람이 더 늘어나고 그 사람들의 이제 돈이 더 많아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달 전에 한 2월 28일이었죠.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트럼프 젤렌스키 회담에서 네. 굉장히 좀 방위산업에는 큰 변곡점이 되는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이제 그 회담 이후에 유럽이 이제 더 이상 미국이 자신들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좀 깨닫고 자주국방을 좀 실현하기 위해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부랴부랴 좀 방위비를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프랑스, 독일, 영국, 유럽의 이제 대장격인 세 국가가 방위비를 늘리겠다고 했고요.
동유럽, 북유럽 그리고 이제 EU 국방비 최저 수준인 벨기에까지도 방위비를 늘리겠다고 하고 있어서 유럽 전체적으로 좀 국방비를 늘리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이게 수요인 이유를 좀 따져보자면은 이 유럽의 엄청난 수요가 어디로 보일지를 좀 따져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화면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글로벌 무기 수출 국가별 점유율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예상하시다시피 당연히 미국이 한 43%를 차지하면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한 자릿수 점유율로 이제 쭉 순서대로 랭크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생산 시설이나 공급망이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생산 능력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외 조달을 해와야 되는데요. 미국 그리고 유럽을 제외하면은 순서대로 보시면 러시아가 이제 3등으로 차지하고 있는데 유럽이 지금 재무장을 하는 이유 자체가 러시아 때문이라서 러시아 무기를 사지는 않겠죠. 않겠죠. 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국가가 중국인데요. 중국은 뭐 정치적 관계나 그리고 공산한 국가이기 때문에 무기 체제 호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무기 조달이 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유럽 국가를 넘어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 다음 8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역시도 이제 잘 아시다시피 중동에서 현재 좀 치열하게 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로 무기를 수출할 여력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로 좀 제외하게 되면은 네. 그 다음 차례가 바로 한국입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유럽이 해외에서 무기를 조달하게 된다면 이제 미국과 한국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고요. 좀 지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사실 한국이 노려볼 지역은 뭐 북유럽과 동유럽 지역이 좀 될 것 같아요. 뭐 상대적으로 재정이 좀 열악한 지역이기도 하고 또 이제 러시아와 좀 인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빠르게 무기를 받고자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K방산이 좀 주요한 타겟으로 설정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표를 보면 정말 국가 간의 관계나 국제 정세를 따져보면 K방산의 기회가 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말씀하실 때 유럽은 생산 시설이나 공급망에 한계가 있어서 생산 능력이 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어떤 뜻일까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유럽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계속해서 방위비를 줄이고 공장이나 뭐 공급망을 계속 줄여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무기를 대량으로 만들고 빠르게 공급할 공장이 좀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제 얼마나 공장이 좀 부족하냐면 독일에서는 폭스바겐이 자동차 공장을 이제 방산 공장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검토 중입니다. 공장을 처음부터 지으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네. 이미 지어진 공장을 이제 안에만 리모델링 해가지고 사용하겠다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뭐 쿠웨이트나 카타르 같은 중동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이제 전투기를 샀는데 완납할 때까지 한 10년 정도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무기를 지금 사면 2035년에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럽의 현재 상황이 얼마나 생산 능력이 떨어지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네. 저희가 또 골드만삭스 레포트 차트를 좀 가져와 봤는데 왼쪽 차트를 보시면은 1960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방위비를 줄여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20년대 들어서 이제 방위비를 살짝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러어 전쟁이 딱 터지고 나서부터 부랴부랴 좀 방위비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아직도 평균적으로도 한 2%가 안 되는 수준이라서 좀 갈 길이 먼 상황이고요. 예산을 실제로 늘리고 집행하고 또 공장을 짓는 데만 해도 뭐 1, 2년 안에 되는 게 아닌데 사실 공장을 만든다고 또 무기를 바로 생산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생산 라인도 깔고 뭐 가동률도 올려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은 사실 기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고요. 사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방산 공장을 인건비 때문에 그리스로 좀 옮겨 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생산 라인들이 다 지금 그리스에 있는 상황이라서 당분간 유럽 국가들이 이제 무기 수요를 유럽 내에서 소화하기에는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러어 전쟁 이후에 유럽이 무기를 조달한 국가의 비중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네. 보시다시피 미국이 절반 이상으로 절대적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EU가 한 25%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바로 K방산입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건 유럽이 이제 유럽 내에서 무기를 조달하는 비중이 25%가 채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 대비 굉장히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들어보니까 정말 유럽발 수요는 유럽 방산에도 수혜가 되지만 K방산에도 수혜가 되겠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럽에 대해서 정말 세세하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유럽 외의 지역은 어떨까요? 저희가 올해 좀 주목하고 있는 지역이 중동인데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중동은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릴 만큼 분쟁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기 수요가 항상 존재하기도 하고, 지난 10년치 무기 수입 국가를 보면은 이제 카타르나 사우디 같은 국가들이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중동을 좀 주목해야 된다 보고 있고,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먼저 이제 사우디와 UAE에서 노후된 장갑차나 뭐 전차 그리고 자주포의 교체 시기가 굉장히 임박을 했습니다. 네. 이 시장을 이제 K방산 기업들이 타겟팅해서 현재 세일즈 중인데요. 하나에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나 현대로템의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의 독일산 엔진이나 파워팩을 사용을 했는데 수출 시에 이제 독일의 승인이 좀 필요를 했습니다. 네. 근데 독일은 뭐 중동 지역에 금수 조치를 내리면서 수출을 이제 금지하고 있어서 좀 수출하기 어려웠던 환경이었는데, 하지만 이제 최근에 엔진이나 파워팩들을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수출에 보다 좀 용이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볼 수 있고요. 딱 공교롭게 마침 무기 교체 시기와 타이밍이 맞아 들어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연초에는 UAE 이제 방산 전시회에 참여하기도 했고, 네. 이제 사막에서 연합훈련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K방산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았다는 후기도 있어서 중동발 수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중동이 분쟁이 좀 잦다 보니까 미사일 사용량이 굉장히 빈번합니다. 그래서 유도 무기를 굉장히 좀 선호를 하는데, 유도 네. 무기에는 이제 또 LIG 넥스원의 무기가 또 유명한데, LIG 넥스원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천궁2라는 무기를 이제 사우디, 카타르, UAE에 수출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국가에서 K방산에 대한 레퍼런스가 굉장히 좀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라서 최근에는 이제 세 국가가 LIG 넥스원의 차세대 무기인 SM이라는 무기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어서 이쪽에서도 또 추가 수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나라 이제 차세기 전투기 KF-21이라는 전투기가 있는데 이쪽에서도 도입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서 또 중동 시장에서 희소식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25년도 유럽에 이어서 중동까지도 좋은 소식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네요. 근데 요즘에는 또 미국 쪽에서도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은 아무래도 천조국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천조 이상 이제 방위비를 쓰는 국가이기 때문에 방위산업의 좀 본토이기도 하고 방위산업 쪽에서 메이저리그로 불리는 국가인데요. 올해부터 해서 이제 K방산이 미국에 좀 진출을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K방산은 미국에 수출을 하진 않고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K9 자주포를 이제 미국의 자주포 현대화 사업에 좀 참여를 하게 되면서 K9 자주포 수출을 위해서 좀 도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IG 넥스원의 이제 비군 같은 아이템은 작년에 이미 평가를 다 마쳤는데 명중률이 100%가 나올 만큼 굉장히 좀 평가가 좋았고 이제 수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런 아이템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좀 남긴 했지만 2027년을 목표로 해서 한국항공우주가 록히드 마틴과 이제 컨소시엄을 좀 구성을 해서 미국의 해군과 공군의 훈련기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쪽도 좀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오션이 미국의 해양방산 분야에서 유지보수 관리를 하는 MRO 사업 이제 2건을 이미 수주를 한 상태고요. 한 건을 이미 맞춰서 출항까지 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한 5건에서 6건 정도 추가적인 수주가 가능하고요. 네. 또 최근에는 하나오션이 오스탈이라는 이제 호주 조선사 인수가 가시화되면서 네. 미국 함정 건조까지도 사업을 좀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해양방산 분야에서도 미국 수출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시아 지역은 어떤 다른 좋은 소식은 없을까요? 네, 여기도 이제 사실 중국 때문에 네. 굉장히 좀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요. 영유권 분쟁이 또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타 지역 대비 좀 규모는 작을 수는 있지만 남중국해 이제 동남아 지역에서 무기 수요가 또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같은 국가에서도 K방산 무기를 찾아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쪽에서도 또 추가적인 수주가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설명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K방산은 아직도 수출할 게 많이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투자자들의 관점에서는 아직도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종목마다 너무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방산 섹터, ETF를 사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호황인 K방산에 투자하는 ETF 상품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저희 하나자산운용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산에 투자하는 이제 2가지 상품이 있는데요. 먼저 대표적으로는 K방산에 투자하는 플러스 K방산 ETF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제 폴란드 대규모 수주가 일어나면서 K방산에 이제 유례 없는 해외 수출이 시작됐다고 좀 바라보고 이 ETF를 좀 만들게 되었고요. 네. 구성 종목은 잘 아시는 K방산 대표 기업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현대로템,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까지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해양방산 담당하는 하나오션, 그리고 이제 글로벌리 이제 탑티어 포탄을 제조하는 풍산, 그리고 그 외에 앞서 잠깐 말씀드린 엔진이나 파워팩 국산화에 성공한 이제 S&T 다이나믹스나 SX 엔진 같은 기업들까지 포함을 해서 방산무기 제조업체들과 이제 소부장 기업들로 이루어진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K방산 ETF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예, 플러스 K방산 ETF 규모는 이제 3월 26일 기준으로 해서 한 5,500억 정도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최근 시장이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큰 상황인데 K방산 ETF는 주도주적인 면모를 좀 보여주면서 올해 수익률 한 53%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상장 이후 이제 2023년 1월에 저희가 상장을 했는데 한 200% 이상 수익률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주가가 좀 꾸준히 상승을 하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건 코스피 지수가 올해 한 5% 정도 단지 좀 상승한 걸 감안을 하면은 뭐 거의 10배 이상 수익률을 좀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좀 설명드린 대로 K방산의 업황 자체가 좀 굉장히 좋고 또 사업도 잘하고 있고 대표 기업들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좋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면은 꼭 주목해야 될 섹터이자 또 상품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게 방위 산업에 대한 재정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유럽 혹은 해외 방산 기업에 투자하는 ETF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ETF도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두 가지 ETF 중에 이제 나머지 한 개 ETF가 글로벌 방위 산업에 투자하는 ETF로 이제 플러스 K방산과 함께 플러스 글로벌 방산 ETF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K방산도 굉장히 좀 유망하긴 하지만 트럼프 시대에는 이제 글로벌 방위 산업 전체 파이 자체가 커진다고 좀 보고 요 ETF를 저희가 좀 구성을 해봤고요. 이제 앞으로 뭐 글로벌 방위 산업에 뭐 황금기가 찾아왔다. 저희는 이런 판단을 해서 미국과 유럽 방위 산업에 동시에 투자하는 플러스 글로벌 방산 ETF를 상장을 했습니다. 유럽 방위 산업의 이제 대표적인 기업으로 뭐 독일의 라인메탈, 프랑스 탈레스, 그리고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영국의 BA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웨덴의 사브라는 기업까지 이제 5개 기업에 투자를 하고요. 이제 미국 방위 산업 기업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 로키드 마틴, 그리고 RTX라고 부르는 옛날 레이시온이라 불렸던 기업에 투자를 하고 또 그 외에도 노스롭 그루먼, 뭐 제너럴 다이나믹스, L3 해리스 테크놀로지까지 5개 기업에 또 투자를 해서 유럽과 미국 방위산업 10개 기업에 압축해서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 방위산업은 사실 K방산과 이제 비슷하게 성장성을 좀 띠고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성장주 느낌을 좀 갖고 있고요. 미국 방산은 또 상대적으로 좀 가치주 성격을 갖고 있어서 좀 두 가지 이제 미국 방산과 유럽 방산이 상호 보완해 줄 수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저희는 동시에 투자하는 상품을 좀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유럽 재무장 소식과 함께 유럽 방위 산업들에 대한 이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 유럽 방산이나 미국 방산에 투자를 희망하신다면은 플러스 글로벌 방산 ETF도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K방산에 대한 소개와 주요 이슈들을 알아보고 K방산이 향후 수출할 수 있는 지역들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도 K방산이 전 세계적으로 더 뻗어나갈 수 있는지 함께 그 흐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한화자산운용의 박지환 과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